미키는 어린 시절 엄마의 자동차의 빨간 버튼을 손가락으로 눌러 차량을 폭발,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의 결함 때문이었지 미키의 잘못이 아니었으나 이때부터 미키는 스스로 버튼을 누르는 행위, 즉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후 초반에 보이는 장면에서 손이 잘려나가게 돼 미키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했고 지도자층에 순응하기만 하며 본인의 의지로 선택,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묘사해 보여주죠. 어째서 우주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미키는 친구 티모와의 마카롱 가게가 망했기에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고 그렇게 찾은 곳이 정치인 마셜의 얼음행성 개척단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던 미키는 위험한 일을 맡으며 죽어도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로 지원해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On Earth, nothing was working out, and 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applying to be an expendable?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Yeah.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하지만 그곳의 리더 마셜은 그리 참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능력은 없으나 허세에 가득 찼고 주변 아첨꾼들의 가머니설에 매번 넘어가 줏대없는 모습들만을 보여주었죠. 당장의 상황이 위험하거나 눈앞의 보상, 혜택에 눈이 멀어 잘못된 리더를 선택한다면 바로 후회하거나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바른 눈으로 리더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 또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셜에게서 제스처 등 트럼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으나 저에겐 트럼프뿐만 아닌 북한의 김일각, 한국의 박근혜, 콜럼버스 등의 인물이 보였고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일파의 모습에서 최순실마저 보였는데요. 화학무기를 만들라 지시하는 모습은 둘째치고 위대한 원정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 앞에선 다같이 힘내자고 위대한 업적을 함께 이루자 말하며 칼로리의 절약을 위해 성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촐한 식사의 양마저 극단적으로 규제하는 선원들과는 반대로 매 끼니 호화롭게 식사를 하거나 선원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할 도구로만 바라보는 독재자의 모습. 그리고 그런 리더를 조종하며 소스에만 집착하는 일파. 여기서 소스의 의미를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의 배경이 되는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 사람이 살 곳을 찾기 위해 떠나는 얼음 행성 개척단의 우주선입니다.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 최대한 식량을 아끼기 위해 극도로 제한적인 식사량마저 제공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선원들의 식사, 조촐할지언정 생존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스는 어떨까요? 음식의 맛은 더해주지만 없어도 생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스만 있다면 생존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소스는 사치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외계 생물 크리퍼를 겨우 한 마리 구했지만 조사 등에 쓸 생각도 없이 바로 듬성듬성 칼질을 해 소스를 만든다? 나라의 안위 등엔 생각조차 없이 가머니설로 리더를 꼬드겨 사치를 부리기에만 바쁜 누군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일파는 소스를 만드는 것에 매우 집착하지만 본인이 직접 먹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항상 타인에게 먹이려 하는데요. 권력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타인 혹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리더들이 자기 편이며 아첨을 잘하는 실력 없는 과학자를 끝까지 보듬어 챙겨주는데 그들이 만든 음식에 문제가 생겨 미키의 고통이 심해집니다. 이에 새로 만든 진통제를 놔줘라 지시하죠. 하지만 그 진통제를 맞은 미키는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실력 없는 지도자와 그의 무리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실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모습을 반복해 보여주며 감독님이 전달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맥락에서의 마지막으로 다들 놓치고 지나갈 만했으나 비슷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음동굴에서 처음 크리퍼를 마주했을 때 미키 17은 뒷걸음질 치며 화염방사기를 쏘려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도망치는 게 늦어져 동료가 천장의 크리퍼를 향해 총을 발사, 무너지는 얼음 파편에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미키의 화염방사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아마도 티모 때문입니다. 티모는 꾸준히 미키는 어차피 다시 살아나니까 라며 미키의 장비만 회수해 가거나 미키의 죽음을 큰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비쳤는데요. What's it feel like to die? Hey, Mickey.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이런 배경과 더불어 화염방사기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한 옥시포졸이죠. 즉 미키의 위급 상황에 화염방사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 사망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다시 살아나 죄책감도 문제도 없을 테니 티모는 미키의 화염방사기에서 옥시포졸을 빼내 판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죄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리뷰의 초반부 마셜에게서 콜럼버스의 모습 또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를 떠나 새로운 별을 탐험해 얼음별 리프레임에 도착했듯 콜럼버스도 서해항로 개척에 나섰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발견, 그들을 감금하고 살해하며 스페인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흑인 원주민에게서 병이 옮진 않을까 그들을 벌레 보듯 바라보고 포악하게 다룬 인물이었죠. 네,
크리퍼는 그때 당시 희생당했던 원주민들도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에 마셜이 크리퍼에게 닿으면 소독을 한다거나 극도로 경멸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셜이 크리퍼를 추악한 외계인이라는 멸칭으로 불렀을 때 미키의 흑인 여자친구 나샤가 크리퍼들이야말로 이곳 니프레임의 원래 주인이다, 외계인은 오히려 지구에서 온 우리들이다 멍청아 라고 말하는 게 뜻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미키 17과 18 그리고 여자친구 나샤는 새끼 크리퍼를 크리퍼의 리더에게 돌려주려 하며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새끼 크리퍼를 돌려주는 것엔 성공하지만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퍼의 리더는 공평하게 한 마리의 크리퍼가 생명을 잃었으니 너희 인간 측에서도 한 명의 생명을 내놓아라 하는데요. 이때 미키 18이 마셜에게 돌진, 마셜이 가진 폭파 스위치를 누를 기회를 얻으며 자신이 희생해 자폭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키 18 또한 하나의 생명, 죽음이 두려워 버튼을 누르길 순간 망설이죠. 먼저 드릴 말씀은 미국의 성년 나이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8세입니다. 18세는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며 계약을 스스로 사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미키 17과는 다르게 18은 매우 호전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지만 엄마의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는 등 미키는 미키라는 듯이 희생적이고 선한 인물이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미키 18은 당연히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꺼이 자폭 버튼을 눌러 본인을 희생하죠. 정말 참된 성인으로서 자신을 뒤이을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후 6개월이 지나 따스한 봄을 맞이한 니프레임. 성장한 미키가 꿈에서 일파가 떨어뜨린 빨간 버튼을 닮은 소스를 직접 누르며 트라우마를 극복함을 표현하고, 잠에서 깨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프린트기를 빨간 폭파 버튼을 누름으로써 직접 없애버립니다. 과거의 미키와는 다르게 성장해 이제 본인 스스로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엔 죽어도 프린트기로 살아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젠 그럴 수 없게 되어 조심하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더가 된 나샤는 착한 사람은 분명하나 과거 우주선의 법을 어기고 멀티플을 은폐하거나 옥시포조를 복용하며 미키와의 3 멀티플 등 나쁜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이 양면성이 존재하며 100% 깨끗한 사람은 없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틈틈이 종교를 정말 종교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뿐인 정작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행하지 않는 장사꾼, 가짜 종교인들의 모습이나 우주선의 식사가 설국열차의 단백질 블록을 연상케 한다거나 영화 괴물에 괴물을 닮은 크리퍼 등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가 오마주되는 장면을 찾는 소소한 재미들도 있으니 해당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단순히 외적으로 재밌는 것을 넘어 내포된 뜻을 각자의 해석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 추가적인 재미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매우 만족한 영화였고, 다시 볼 의향 또한 있는 수준이니 다들 극장에 가셔서 혹은 OTT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영화를 2번, 3번씩이나 봐. 좋아